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에서 중학생이 어머니의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은 여러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것일까? 어머니는 신변 보호 대상자였는데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제주 중학생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7월 들어와서 이미 이제 이 어머니는 지금 이제 범인 피의자가 된 백모 씨,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가 있는데 동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3년 정도를 같이 살았고 네. 사실혼 관계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지금 16세 중학생은 이 여성의 딸이었고요, 예.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남성도 자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명이 함께 살았어요. 한 3년 가까이를. 그러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서 이 두 남녀가 헤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모와 함께 이 중학생은 엄마와 둘이 살게 된 상황인데, 근데 그 이후로도 찾아와서 이 남성 과거 동거남이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고요. 예. 두려움을 느낀 어머니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좀 이른 낮 시간에 이 남성이 이 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후배 B 씨까지 데리고 40대 남성 2명이 숨어 들어왔는데 네. 자, 어머니가 밤 11시 즈음 돼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다락방이 이 아이의 공부방이었는데 네. 다락방에서 사망한 아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됐고 예. 결국은 이제 공범이 먼저 한 뭐 2-3시간 후에 잡혔고요. 예. 다음 날 저녁 무렵에 주범이 잡히게 된 사건입니다. 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네, 이게 사건을 알면 알수록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충분히 보여서 더 안타까운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 달 2일에 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서 신변보호 요청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예. 신변보호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 중에는 하나는 CCTV 설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네. 이 피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 추적이 돼서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전자장치인데 네. 이것도 주는 걸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는 설치가 되었는데 이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재고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제때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뒤에도 이 지금 이 피의자가 이 피해자의 집에 새벽에 침입해서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 외에는 건물 밖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이 파손돼서 가스가 유출되는 사건이나 옥상에 침입되는 사건도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피해자 가족이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은 이 피의자에게 그냥 출석 통보서 정도만 이 통보를 하고 예. 뭐 바로 체포영장 같은 걸 발부를 하질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런 체포영장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예. 이런 끔찍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정황들도 있습니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다면서요. 그렇다면 경찰이 좀 더 발빠르게 대처했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올 텐데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전과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런 정황들 그리고 가정폭력이 신고된 것만으로 충분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경찰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이런 해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 아니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3가지 정도. 아까 막을 수 있었는데라는 그 안타까움이 스마트워치 재고가 있는데 예, 예. 재고가 없어서 지급 안 했다. 사실 이제 경찰의 해명은 이렇게 돼야 맞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보호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확대 범행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건데 아니란 것이 이미 협박 문자가 어머니가 다 경찰에 보여준 바 예. 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이 네 차례다. 이런 협박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럼 아들의 신변도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던 상황이고요. 예.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루에 2차례 순찰로 그 여러 차례 수상한 정황이 있었고 네, 네. 전과가 있는데 왜 조금 더 긴밀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 살해 현장과 이 인근 파출소가 900m 거리예요. 그 스마트워치가 작동 잘 안 하는 데도 있고 예. 시골 같은 데는 정확한 위치가 예. 오차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누군지 대상을 알기 때문에 예. 긴급 요청만 했다면 예. 900m면은 몇 분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 16세 소년이 결박돼서
결국은 이제 질식되는 이 상황을 네. 이제 초동 조치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게 되는 대목이죠. 예. 이번 사건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드실 텐데 일세 신변 보호를 받기 위한 뭐 스마트워치 지급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마련해봤는데요. 박주희 변호사께서 스마트워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변 보호 요청에서 나오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주거지의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좀 기댈 수 있는 건 이런 스마트워치거든요. 스마트워치라는 거는 누르면 바로 자동 위치 추적이 이제 경찰이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이제 수찰차가 그 해당 위치로 이제 출동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누누이 이제 살해를 하겠다라는 협박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그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고 재고가 있었는데도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 이 범행이 발생한 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이틀 후에나 예. 이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A군이 살해된 다음 날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피살된 중학생의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게 위급한 순간에도 어머니를 오히려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도 확인이 돼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요, 평론가님. 어머니의 가정폭력을 받죠. 사실은 함께 이 피의자와 동거했던 기간도 뭐 3년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면식범인 겁니다. 모르는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위험을 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 아들도 상당히 좀 경계와 적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어머니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엄마 내가 반드시 제압할게. 그 사람을 내가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내가 보호해 줄게라는 취지고요. 가정폭력에 대한 진술도 경찰에 가서 이 아들이 직접 하고 예. 또 이 가정폭력 증거를 아들이 모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든든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주검으로 보게 됐으니까 그 심경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은 발부했는데 신상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요즘에 뭐 신상 공개 기준이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네,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또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지 약간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판단하기를 범행 수법이 잔인한 것과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은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아마 이 직접적인 이 피해 중학생의 사인이 질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가 사망을 하게 이르게 된 계기에 뭐 흉기 같은 게 사용되질 않아서 범행의 잔인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직접적인 사인은 설사 그렇다 쳐도 이게 공범까지 있는 거라서 사실 성인 2명이 이 중학생 아이를 결박해놓고 거의 처형하듯이 이 살해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잔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는 전과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재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충족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경찰의 판단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것들이 뭐 기회가 다시 제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신상 공개 같은 경우는 피해자 측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복의 절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내용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박주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언급을 토대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